이번에는 이제 영어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현대에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게 되면서 그 영어 이름의 필요성도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명 의뢰를 받으면서 그 영어로 된 이름도 지어달라는 의뢰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현대 성명학의 어떤 특징이랄 수도 있는데요. 현대에는 우리가 그 고유의 우리 이름 외에도 이렇게 영어 이름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영어 이름도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름에 그런 어떤 기륭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영어를 많이 쓰게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이 많이 필요해지고, 또 이제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영어 회화 교육 받으면서 다 자기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 이름들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는 이제 인터넷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나 이런 데서 또 영어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기의 정말 직업상, 업무상 영어 이름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외국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영어 이름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유명한 그런 CEO들도 다 영어 이름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LG전자 부회장은 존이라는 이름을 쓰고, SK는 안톤이라는 이름을 쓰고 한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그 영어 이름들이 다 있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을 우리가 장명 이론적인 성명학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볼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이름을 우리가 쓰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는 영어 이름이라고 해봐야 우리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대로 그냥 영어로만 표기한, 예, 그런 경우로 많이 대체해서 쓰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다시 새롭게 짓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 발음되는 이름을 그대로 그냥 영어로만 표기한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대체해서 많이 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우리는 알지만 외국인이 제대로 영어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제일 단점이죠. 외국인이 제대로 발음을 못 하거나, 또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단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 이런 낯선 용어가 되기 때문에 또 기억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하면 그 영어를 쓰는 외국인이 들었을 경우에는 좀 우습거나 좀 황당한 의미가 되는 그런 발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썼을 때 그런 문제점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석규라는 이름이나 순범 같은 이름은 그냥 이제 내 이름이 석규니까 영어 이름을 말을 하고 해도 외국인한테도 그대로 그냥 석규라고 발음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영어를 쓴 영어권의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석이라는 말이 그 영어 단어로 좀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범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발음할 때는 그냥 순범 그러는데, 이 영어로 봤을 때는 범이라는 발음이 이제 좀 속어로 건달이라는 뜻이 돼서 순범 이렇게 이렇게 쓰면 정말 영어로 보면 곧 건달이 된다는 뜻이 돼서 이름이 이제 이런 좀 저속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름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해 갖고 바로 쓰는 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앞에서처럼 그냥 내 이름 그대로 쓰지 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어권의 사람도 잘 알아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어떤 우리가 그동안 장명 이론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좋은 뜻, 좋은 의미,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이름으로 지어야 그 이름을 쓰는 사람한테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이름도 그렇게 그냥 쓰는 이름 대충 쓰지 말고
정말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어 이름을 장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좀 장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앞에서처럼 발음 그대로는 아니지만 좀 유사하게 발음되는 영어 이름을 이제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강예나 같으면 예, 그 애나 강해서 자기 원래 이름하고 발음이 비슷하게, 또 김영미 같은 경우도 에임이라는 이름을 씀으로 해서 이름하고 좀 비슷해서 자기 이름의 연관성을 찾으면서 이제 영어권에서 쓰이는 그런 이름을 선택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쓸 때도 좀 성별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유리 같으면 유리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 유리라고 쓰거나, 또 유진이라는 이름도 있죠. 유진이라는 이름도 영어식 이름에도 유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이름과 유사하니까 그냥 써야지 할 경우에 이제 성별이, 우리는 유리나 유진이 여자 이름이지만 그 외국에서는 이제 남자 이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성별의 구분에도 주의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름을 장명하는 방식 중에 차라리 그 외국에 좀 유명한 사람의 이름, 특히 대신에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본떠 사용하는, 예, 그런 방법도 이제 영어 이름을 장명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인기 있는 외국 배우나 유명 인사, 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말하면 연상되는 그 사람이 원래 만들어 놓은 이름을,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클린이랄지 제키 이러면 그 제클린 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세련됨과 부유함, 우아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또 뭐 엘튼이라는 이름, 엘비스 이러면 그가 가진 그 가수로서의 의미, 그다음에 뭐 좀 유쾌한 분위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이제 유명 인사의 이름을 본떠서 사용하는 방법도 영어 이름의 장명 방식 중에 하나고, 대신에 이제 뭐 그 좋은 의미를 가진 유명인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악명을 떨친 사람의 이름은 안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름의 실제 그 어원이나 뜻 같은 거를 살펴서 자신과 잘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가진, 내가 원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선택해서 찾아서 이름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영어 이름을 짓는 경우죠. 그래서 영어 이름 자체가 가진 어떤 그 원래 뜻, 어원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게 이제 나랑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는 이름인가라는 거를 계속 골라봐서 그게 잘 맞는 쪽의 이름을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젤라라는 이름은 천사, 뭐 신의 메신저라는 그 그리스 어원을 가지면서 좀 다정하고 기품 있는 여성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이런 이미지가 어울리고, 또는 내가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다면 안젤라라는 이름을 선택해도 되겠죠. 또 이제 에밀리라는 이름도 좀 많이 들어보는 이름인데, 좀 근면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지적이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여자들이 연상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자기가 이름으로 선택해봐도 좋겠죠. 그리고 남자 이름 경우에 이제 잭이라는 이름은 좀 그 사나이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영국이나 호주 등지에서는 좀 신생아 이름으로 아직도 많이 선호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고요. 또 뭐 앤드류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는데, 예, 좀 남자답고 용감한 남자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또 에릭이라는 이름도
그 강력한 통치자 남성이라는 어원을 가진 이름으로 남자의 이름으로는 많이 선호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의 이제 그 본래 뜻이나 어원들을 살펴서 이제 내가 그 이름을 선택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주의해서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이름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어 이름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영어의 어원이랄지 그 자세한 뜻까지는 모르고 그냥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부정적인 의미나 속뜻까지는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은 이제 좀 살펴봐서 피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는 좀 안 쓰는 이름이고 뭐 알렉산더, 알렉 뭐 이런 느낌은 그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이름 같은데 그래서 좀 지적인 부유층을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그 부잣집 그 아들들 놀러 다니는 그런 아들, 건달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롤리타라는 이름도 이제 그 뭐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 롤리타를 그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사용을 하면 이제 미국권의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뭐 베시, 키키, 퀸이 뭐 이런 이름들은 그 동물에게 많이 쓰는 이름들인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모르고 썼다면 그냥 영어 이름이니까 그냥 썼다면 이제 실제로 그런 외국인이 들었을 때 좀 우스울 수도 있고요. 또 딕이라는 이름도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 이름의 자세한 뜻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면 좀 이런 실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이름들도 이제 좀 그 우리 앞에서 우리 이름들 살펴봤듯이 좀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최근에 유행하는 이름 쪽으로 해서 좀 더 좀 그 좋은 이름을 선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그 옛날에 많이 쓰던 이름 이런 이름들은 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고 좀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메리나 존, 진 이런 이름은 우리는 이제 크게 그렇게 느낌이 없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들으면 우리로 치면 순자, 영자 이런 이름처럼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신생아에게 순자, 영자 이런 이름 지어준다 그러면 막 싫어하겠죠. 너무 옛날 이름이고 시대에 촌스럽다고 하고 막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메리나 존이나 진이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면 이제 외국인이 실제로 들으면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좀 피해야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정말 지금 그 누가 들어도 그 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그렇게 좋게 들리는 그런 이름들은 이제 실제로 그 영어권에서 좀 인기 있는 이름들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영어 이름 중에서 좀 최근에 많이 선호하는 유행하는 이름들을 살펴봐서 그 중에서 좀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에 인기 있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제일 남자의 이름으로는 계속해서 꾸준히 인기 있는 이름이고 여자의 이름은 이제 이사벨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사벨라 말고 이제 엠마, 올리비아, 소피아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인기 있는 이름으로 선택이 되고 남자의 이름 중에서는 이제 제이콥, 에단, 뭐 마이클 이런 이름들이 계속 그 인기 있는 이름으로 쓰여지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이름을 지을 때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편안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 영어 이름은 이제 우리도 사용이 되고 외국인도 들어서 알아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복해서 발음을 해봐서 발음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들리는 발음이 되도록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편안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직접 원어민 발음으로 하면 또 이상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없는지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특정 도시나 특정 지명을 딱 똑같은 이름을 짓는 것은 또 좀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어 이름에 또 종교적인 거나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원래 영어 이름이 가진 어원이나 이런 걸 살펴봐서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종교적인 부분은 그 국가마다 종교적인 특성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이름을 그냥 편하게 그냥 영어 이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이 이름을 사용할 건가도 생각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거나 또 종교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이름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어 이름도 너무 지나치게 귀여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성인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고, 또 이제 지금 성인이 영어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그 앳된 귀여운 이름을 짓는 것도 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영어 이름 지을 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어권 국가들에서 가장 좀 인기 있는 이름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좀 참고로 해서 선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원의 원래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 외국 사람들이, 저 영어권 사람들이 저 이름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그 이름을 쓸 자신과 잘 맞는지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로 저런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인기 있고 선호되는 이름들이니까 그런 이름들에서 좀 선택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뭐 벤자민이랄지 이런 내용들도 다 괜찮고 이 어원 뜻도 괜찮고 뭐 이런 이름들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남자 아이 이름, 예, 올리버랄지 뭐 사무엘 이런 이름들은 토마스란 이름도 많이들 보게 되죠. 윌리엄 이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저 이름의 그 이미지들은 이거는 실제로 그 저 영어권 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저 이름을 들었을 때 느끼는 이미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선택할 때도 내가 저 이름을 쓰면 이런 이미지를 낼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적이고 침착하고 좀 재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자신이, 그러면 이제 토마스란 이름이 어울리겠고, 또는 이제 내가 좀 이런 이미지의 사람으로 보이면 좋겠다 하고 추구하는 이미지라면 또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란 이름을 좀 선택해봐도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와 이미지를 참고해서 이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자 이름도 이렇게 좀 그 인기 있는 이름들을 쭉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그 이름이 가진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와 나와 어울리겠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그 이름을 선택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들 또 좋은 이미지들의 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좀 많이들 선호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예, 좋은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뭐 케이티나 뭐 그 루시나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예, 여기까지. 그래서 좀 골라서 이제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런 소피 같은 이름은 우리가 선택할 땐, 지금 한국 여성이 소피라는 이름을 선택할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이들이 그 영어권 사람이 소피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요런 좀 말 많고 막 활달하고 체격 좋은 막 이런 흑인 여성이 연상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진 이제 조그만 동양 여자가 소피라고 하면 안 어울린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이미지들하고 나랑 맞는가. 대신에 이제 내가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내가 막 누가 봐도 막 좀 터프하고 괄괄한 성격의 사람이고 자기가 좀 체격도 좀 있고 뭐 그런 여자분이라면 또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 이름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 이미지하고 나하고 어울릴 건가를 봐서 그 이름을 선택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어 이름들은 그 우선은 그 영어 자체가 가진 이미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이름을 선택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 영어 이름도 우리가 이 성명학적인 이론이나 성명학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은 우선은 좀 발음하기 좋고 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 외국 사람도 물론 발음하기 좋아야 되지만 내 이름을 소개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 이름을 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발음이 좀 쉬운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 자체가 영어로 뜻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이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또 그 이름을 쓰는 사람하고 좀 잘 어울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기륭을 판단하는데 우리 그 성명학의 그 기존의 장명 이론을 적용하기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어쨌든 영어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름에선 어떤 기운이 발생을 할 텐데 그 기운을 우리가 그 성명학적 이런 음양오행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더구나 이제 우리 그 순한글 이름에서도 얘기했듯이 영어 이름에서도 무슨 획수랄 한자 수리사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따져볼 수가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영어 이름도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발음해서 그 하는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낼 때 발음할 때 어떤 오행의 그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름에도 그 발음 오행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나는 그 발음대로 발음에 따라서 목화토금수 오행을 구분을 하고 이제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의 성명학의 장명 이론을 적용을 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그 발음 오행, 영어 알파벳의 발음 오행을 분류해 보면 이제 우리식의 발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강 구조로 발음할 때 요런 이제 알파벳 발음은 저렇게 구별을 해서 이제 목화토금수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식의 이제 발음을 가지고 구분한 오행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 발음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발음하는데 실제 원어민의 발음 우리랑 좀 다른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원래 실제 발음하고 우리가 내는 발음하고 다른 그런 그 이름일 경우에는 오행이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지금 한글 발음의 구강 구조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혀가 어떻게 되고 뭐 혀뿌리가 어디에 닿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지금 오행을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 영어 발음은 우리의 그 발음 구조하고 또 다른 그 규칙을 가지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어 발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구분하는데 좀 이제 문제점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발음 내는 그 소리의 기준을 해서 대략 이런 식으로 한글 나누듯이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어 발음을 구분을 했다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벤저민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벤저민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우리식으로. 그래서 원래 벤저민이란 영어 이름은 여기 이 중에서 뭘 어디를 끊을 수는 없는 이름이죠. 한 덩어리의 이름인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한 저거 음절식 발음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벤저민 해서 마치 세 글자인 것처럼 우리는 읽게 되죠. 발음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 벤저민인 걸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글자 벤의 벤 할 때 비읍, 저 할 때 치읓, 민 할 때 미음 요걸 가지고 오행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면 그 수, 금, 수 이렇게 해당이 돼서 저런 수금수라는 오행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이름에서. 예, 그러면 저 오행을 가지고 이제 좋냐 나쁘냐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영어 이름에까지 우리 장명 이론을 적용한다는 자체에서부터 이제 좀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 방식을 또 실제로 이제 장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용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영어가 됐든 또 프랑스어가 됐든 어떤 다른 외국어라도 우리가 발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발음 나는 소리대로 오행을 구분을 해서 그 이름의 오행을 가지고 이름의 기륭을 판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응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행이 나오면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이 벤저민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 저 금과 수 오행이 도움이 되냐 뭐 이런 것도 보고 또 이름 안에서 금생수하는 상생하는 관계로 있으니까 벤저민이라는 이름은 오행 구조는 좋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실제 그 외국인이 발음하는 그 발음하고 우리가 발음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오행 분류 적용에는 좀 많이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좀 그 장명가가 많이 주의해서 선택적으로 좀 사용할 그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